안녕하십니까. 고소 박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미국 민주주의의 그 현수랄까요? 대통령 중심자로서 어떤 세계의 말이죠.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인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뭐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다고 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말이죠. 실체가 얼마나 저렇게 우스꽝스럽다 할까요? 어처구니없다 할까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이 정치 스타일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그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 계속적으로 헛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최후 통첩을 뭐 하루 걸러서 뭐 계속 바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거짓말로 뭐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역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막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의 그 공식이 있죠. 뉴스메이커들은 항시 말이죠. 그 뉴스의 그 초점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뭐 특히나 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뉴스메이커로 그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그자의 말은 말이죠. 뭐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뉴스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좀 헷갈리기로 말할 수 없고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니까요. 그리고 뭐 거짓말 하는데 뭐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발언이 뭐 전쟁 중에 이란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유권자를 향한 것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역시 미국 정치의 뭐 한계랄까 그 자질 그런 도덕성인 면에서 그 트럼프가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최근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이란에서 큰 고배를 마셨죠. 이란을 뭐 쑥대밭으로 만든 완전히 뭐 그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는데 결국 그 지금 현재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그 이란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은 듯한 미국이 속수무책인 듯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 미국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 이란 전쟁으로는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는 어렵게 돼 있죠. 이란이 그뭐 충분히 지금 내다보고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그 한반도로 눈을 돌린 것 같아요. 11월 중간선거의 호재로서 한반도를 이용하겠다 가지고 뭐 김정은과 그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내비치면서 뭐 긍정적으로 발언하고 또 한국을 또 속도말을 둬줍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란과 관련해서 협조 좀 해라 그랬더니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무슨 뭐 자기가 굉장히 뭐 실망했다 뭐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한미연합훈련도 말이죠 규모를 축소하도록 제가 지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써먹었던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이죠 미국이 큰소리치고 일단 그 허풍을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역시 북에 대해서 김정은은 축켜 세우고 남한에 대해서는 말이죠 대내적으로 야 남한은 내 손바닥 위에 있어 뭐 이런 식의 지금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말이죠 이게 좀 한심스럽게 짝이 없잖아요. 트럼프가 그 지금 현재 그 한반도 특히 남한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는 특히 이제 경제적인 면이 강하다 봐지는데 지난해 10월인가요? 뭐 한미 대통령이 그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로 그 일단 합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왜 그 돈 안 가져오느냐라고 지금 막 그 닥달하는 것 같은데 우리 뭐 통상부 장관이 막 계속 쫓아가고 오면서 한국 정부는 말이죠 마치 그 빚쟁이에게 그 쫓기는 듯한 그런 그 허약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그 어떤 부분
채권자 입장인데 미국인들이 큰 소리 치고 말이지 그분들이 당연히 그 권리인 양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는 게 한국 관리들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국 관리들이 말이야 자기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지금 3,500달러 누이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관세를 말이죠 낮춘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뭐 구실을 되고 있는데 뭐 관세가 그 뭐 지난번에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를 휘두른 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말이야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건 불법이다, 위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트럼프가 우리를 협박할 때 관세를 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관세를 뭐 15% 낮춰주겠다 하면서 3,500달러를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어떻게 뭐 강탈을 하는 것인데 미 연방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의 말이죠 그런 무역 그 관세에 무기하는 부적절하다라고 그 판결을 내렸으면 우리가 3,500달러 대미 투자를 무효라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처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사안이 다르다. 미리 알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면은 그 우리 정부가 보면 말이죠. 과연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 어떤 그 대리인, 국민의 정책 모습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에서 방방 뛰지 않습니까? 뭐 BTS는 말이죠. 뭐그 세계 최정상인데 미국의 어느 한 음악상에서 말이죠. 향후 수상의 기준을 바꿔가지고 아시아 거는 별도로 새로 하나 신설하겠다 그러면서 영어로 돈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BTS가 그럼 우리가 그쪽에 출품 안 하겠다. 튕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은 뭐 그 예술 분야라든지 말이죠. 뭐 스포츠 뭐 또 그다음에 뭐 그 반도체 등도 보면은 젊은 피들이 역시 기여한 바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 세계 정상급인데 이 정치만큼 보면 말이죠 완전히 미국의 51개 주 저기 말이죠 그 예속된 국가와 같은 그런 그 관리의 역할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지금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뭐 시위를 받는다는데 미국으로부터 선출된 건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선출됐으면 국민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경제, 군사, 문화적인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죠.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스페인, 멕시코 등이 이제 미국에 맞닥뜨는데 물론 그 나라들이 이제 그 특장이 있죠. 여러 점에서 우리가 다르다, 우리보다 강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강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죠. 마냥 그냥 미국에 끌려가고 말이죠. 미국의 그 무슨 예속된 국가처럼 이렇게 관리들이 행동한다. 대통령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치적인 가장 큰 모습인데 국민의 자존심도 생각을 해야지 말이죠. 완전히 이건 무슨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트럼프한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없잖아요. 지금 다시 정치적인 관계로서 그 대통령이 선출됐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이제 전체 국민의 어떤 그런 입장, 물론 이해관계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미국의 그 지금 사법부는 어떤 면에서 좀 약간의 저그러운 측면이 있어요. 트럼프의 말이죠. 어떻게 보면 무대포적이고 불법적이고 국제 관행이나 국제법을 짓밟던 그런 결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의의 수립이다.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의 확립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여줘야지. 우리는 그냥 트럼프한테 벌벌 기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뭐 따라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건 너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도 보면 트럼프가 무슨 뭐 한국에 그 큰 시해를 베푸는 말이죠.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주한미군이 미국에 한국에 왜 와 있습니까? 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 맺은 것부터 보면 주한미군은 중국과 소련, 러시아에 말이죠. 군사적으로 정찰 감시하고
그다음에 타격하기를 말이죠. 최초 전선부대로서 역할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싹 감추고 뭐 대북령이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한국을 조지고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미국에 감지덕지하고 미국이 뭐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작전하는 것에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이게 지금 이런 정부가 이게 과연 세계에서 어떻게 인상적일까요? 사실은 뭐 서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황금알을 나는 거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도 얘기를 해야죠. 주한미군이 지난 70여 년간 북한 방어용이라 해가지고 한국 안보를 책임진다 해가지고 온갖 과실을 다 빼먹고 단맛 다 뽑아갔으면 이제는 그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진실을 얘기하고 또 한국 정부도 미국이 비밀리에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작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되는 거예요. 유엔 헌장에 위배되고 그리고 국민에게도 심각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국민 주권의 훼손 아닙니까? 헌법에 의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비밀 작전을 펴면서 전쟁이 난다. 우리가 그냥 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니에요? 또 국제법적으로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뭐 전쟁을 한다 그러면 한국이 말이죠. 거기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렇게 굴욕적인 태도를 반복하는 정권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뭐하러 그거 갖고 있습니까? 똑똑하게 트럼프에 맞짱 뜬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점령군처럼 취해법권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필리핀이라든지 유럽 나토 회원국 일본 그래서처럼 각 나라에 말이죠. 미국 군사관계를 보면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세계 사정으로 그렇고 현재의 국제 법에 비춰봐도 대등한 관계끼리의 동맹이지 우리처럼 말이죠. 완전히 상명하복 슈퍼갑을 이런 관계로서의 예속적 굴욕적인 동맹관계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미국에도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저런 부분에 정말 좀 솔직하게 소통해야 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어떤 한미 동맹, 뭐 소파 전쟁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만 있습니까? 그 정부에 말이죠. 여러 가지 정부 산하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대학도 있고 학자도 있고 언론도 있는데 왜 미국에 말이죠. 그런 부당한 한국에서 이제 군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권, 언론,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은 미국의 말이죠. 부당한 한국의 군사 외교적인 면에서의 부당한 취해법권적인 이익을 더 이상 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안을 분명히 내놓으면서 자주적인 국가로서 말이죠. 위상을 확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에 또 한반도를 위해서 남북한을 또 요리해가지고 뭔가 꾸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찬스잖아요. 우리도 좀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저는 앞으로 한미관계 정상화하고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도 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표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